네. 2차 시에는 17장에서 21장까지 다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17장 자왈 견의 재현하며 견현 재현하며 견불연이 내 자성이 아니라. 현인을 보고 같아지기를 생각하며 불연, 현명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안으로 스스로를 반성한다. 여기서는 현인을 보는 것이 견현, 견불연. 현인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이겠죠. 현인을 보고 나서는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한다. 사제.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그와 가지런하지를. 그러니까 그를 나도 그런 사람의 위치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현인이 아닌 사람 불연, 그죠? 이 사람을 보면 내 자성 안으로 스스로를 반성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저렇게 이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반성한다 이것이겠습니다. 네, 밑에 번역이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논어에 삼인행의 필요 아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얘기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항상 남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에는 현명한 사람 아니면 현명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을 보고 나서는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현명 안 한 사람을 보고서는 내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겠죠. 안으로 나를 반성한다. 그러니까 일일삼성이란 우리 학위편에서 배웠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발전하는. 잘 보겠습니다. 18장 자왈 사부모하되 기간이니 견지 부종하고 우경 불언하며 노이 불언이니라. 18장부터 21장까지는 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섬기되 은미하게 간해야 되니 뜻을 보고 따르지 않는 견지 부종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우경 불의하며 또 공경하고 오기지 않으며 힘쓰되 원망하지 않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논어 초반부에 효에 대해서 특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섬기되 요 기자 나오죠? 여기 또 보면 기는 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은미한 것이다. 기는 미이다. 그 다음에 기간은 소위 부모 육과 얻은 하기 이색 유성이 가냐니라. 요 기간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기간. 부모를 섬기되 기간.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겠죠. 요 기는 아주 은미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은미하게 간한다. 은미하게 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일단 간의 개념을 또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간할 간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보다 윗사람이 잘못을 하면 바른 말을 그 사람한테 바른 말로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한테 임금이 잘못을 하면 임금한테 간을 합니다. 그런 신하가 뭐 간하는 신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요 간신이 아니고 요 간하는 신하.
그러니까 그 사원부 사관원 이 신하는 이 간 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사간원을 할 때도 이 간자 얘기했습니다. 간하다. 이게 간이죠. 임금한테는 의로서 간합니다. 임금이 잘못하면. 그래서 임금이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겠고 안 받아들이면 그 임금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부모한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간을 해야 된다 이죠. 미간. 기간, 기는 미라고 했으니까. 기간이나 미간이나 같은 얘기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내놓고 막 소리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근히 살며시 그렇게 잘못을 얘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간하는 것은 그래서 직간이라 합니다. 그냥 곧게 간한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임금한테 이렇게 지켜서. 그렇지만 직간을 합니다. 임금한테는. 근데 부모한테는 직간을 하면 안 되죠. 은미하게 간해야 됩니다. 미간. 이제 이 얘기죠. 미간. 기는 미하라. 미간은 의, 소의, 부모 유가 얻은 하기, 이색, 유속이 간이 아니라 여기 나왔죠. 미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잘못이 있으면 하기, 내 기운을 낮추고 이색, 얼굴색을 편안히 하고 노란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색. 그 다음에 유성, 이제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서 이로써 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간의 의미다 이거죠. 그 다음 부모, 노, 불렬이 달지 유혈이라도 불감 지론이요 기경 기효가 아니라 그죠? 예,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했을 때 어떻게 간하느냐? 부모가 노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해초리를 쳐서 피를 흘릴지라도 자식이 부모한테 간하니까 부모가 그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자식의 간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겠죠. 부모가 노에서 기뻐하지 않고 이제 해초리를 치는 것이죠. 해초리를 쳐서 피가 흐를지라도 불감질언이요 감히 원망하지 않고 질자는 빠를 질자입니다. 빨리 원망하지 않고 부모한테 이제 감히 하지 않는 것이죠. 질원하면 안 됩니다. 감히 원망하지 않고 기경기효가 아니라 경을 일으키고 효를 일으킨다. 부모가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버릴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군신과는 의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지만 부모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경기효입니다. 이건 내칙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9장 자왈 부모 제엇이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부모님이 계시면 멀리 나가 놀지 말며 나가 놀 때는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하느니라. 다시 보면 부모가 있으면 이 제는 뭐 집안에 계시면 이 뜻이겠습니다. 부모가 집안에 있으면 유는 놀 유자이죠. 우리가 유학 가다 할 때도 유자 씁니다. 멀리 나가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멀리 나가서 놀지를 말며. 다음 유 그렇지만 때로는 또 멀리 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유 나가 놀 때는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된다. 방은 어떤 방향이겠죠. 방향.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나 때문에 걱정을 할까 해서 이런 행동을 해라 이 얘기겠습니다. 멀리 나가 놀면 부모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 놀지 말라. 그러고 하며 나가 놀 때는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나가서 어디에 가는지 부모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유필유방이겠습니다. 네. 여기도 주자주석에 보면 자의 부모지심 우의심즉 효인이라 이렇게 짤막하게 풀이해놨는데요. 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면 효이다. 이것이 바로 효이다 얘기했죠. 예, 자식이 능히 이 부모지심 우의심이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 자식의 마음을 삼는다면 즉 효인 것이다. 예, 20장입니다. 자왈 3년을 무게워 부지 돌아야 가의 효인이라.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 이제 3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개자 이제 무게 이제 고치지 않는다. 그 목적어가 부지도이죠. 아버지의 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은 아버지가 생전에 추구하던 도를 고치지 않는다. 그래야 효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북한의 그 세습 체제인데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등극해서 김일성이 추구하던 노선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동안 이것을 어쩌면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이어받아서 또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시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조선 시대에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추구하던 것을 다시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동안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3년을. 그런데 굳이 왜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게 약간 의심인데요. 이 얘기 3년이라는 얘기는 그 자식이 태어나면 3년 동안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3년 동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 상도 3년 복을 입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3년입니다. 그래야 이제 효라고 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21장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하기편 11장에 보면 자왈 부재의 관기지하고 부모의 관기행이니 3년 무게어 부지 돌아야 가의 효인이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무게어 부지도 가의 효인이라 이것이 하기편 11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 11장에는 그 앞에가 또 다른 말이 추가됐죠.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뜻을 관찰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행동을 관찰해서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다음 21장 자왈 부모지녀는 불가부지하니 일찍이흐요 일찍이군이다. 부모님의 나이는 알지 못해서는 안 되니 하나는 기쁘기 때문이요 하나는 두렵기 때문이다. 여기 년이 나오는데 이 해년인데 이거는 뭐 나이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나이는 여기는 이중 부정입니다. 불가부지 부지 알지 못해서는 불가하다.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지의 의미죠.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부모가 이제 노쇠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맞는데 몇 세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 일찍 이의, 일찍 이구. 한편으로는 이의 기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이 한 세 한 세 안 돌아가시고 사니까 이제 그것이 기쁜 것이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노쇠해가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겠죠. 네, 이것도 주석에 보면 지는 유 기억해라. 지는 기억과 같다. 유는 같은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풀이해야 된다 이거죠. 상지 부모 진연즉 기희 기수하고 우구 기세 이 오애일지성이 자요 불능 이자니라. 항상 부모의 나이를 안다면 상지 부모 진연이면 즉 기희 기수하고 그 수명을 기뻐하고 일찍이 얘기죠. 우구 기세 또 그 쇠퇴함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구겠죠. 우기세 이 오애일지성의 자유불능이자니라. 애일지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애자는 아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을 아끼는 그 정성. 이 얘기는 세월을 아끼는 정성, 애일지성. 그 세월을 아끼는 정성에 있어서 저절로 그칠 수가 없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 날을 아끼다 이 얘기가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이것이 항상 조마조마한 이게 바로 애일지성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1장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